안녕하세요. 제2 물구강에서 지난 7주 동안에 역학하고 전자기를 공부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주 중간 시험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물리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우리 19세기까지 이 역학과 전자기가 완성되고 그다 사람들은 전부 물리학이 이제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 이제 새로운 물리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 당시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물리학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도약해서 발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하는 걸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세기였고 19세기 지금 이제 물리학이 끝났는데 그걸로 또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?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뭐 현상이 하나 정도 나타난다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뭔가 미스하고 있는 현재 이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미스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고요. 그러다 보면 뭔가 이게 우리가 그냥 한두 개 미스한 게 아니라 뭔가 전혀 새로운 설명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러한 그 설명들을 하다가 여러 현상들을 다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게 되고 그런 형태를 과정을 통해서 이론이 정립되어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. 처음 과정 중에는 많은 저항도 있겠죠, 당연히.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의 경론도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들이 전부 다 과학이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처음에는 얼마나 믿었습니까? 사실 그 역학과 전자기학 가지고 설명 못하는 게 정말 없었거든요. 뭐든지 구석구석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꽉 믿었었는데 어떤 것들이 그런 믿음에 어긋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? 뭐 크게 이제 당장 생각나는 거는 흑체 복사가 뭐 거의 현대 물리하면은 바로 나오는 게 흑체 복사하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문제가 되겠죠. 근데 그 흑체 복사가 이제 고전적인 이론으로 설명을 못 하고 있었죠. 그랬는데 그 흑체 복사를 설명을 한 분이 저희가 플랑크 상수로 알고 있는 유명한 플랑크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당시 수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분이 자신 있게 이제 그 문제를 풀겠다고 접근을 했는데 이도 저도 방법이 다 안 되다가 딱 한 가지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믿기에도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사실을 가정하고서야 풀었다고 해요. 그래서 본인이 그게 바로 뭡니까?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고전적으로 우리 주변 현상들을 살펴보면 에너지는 전부 다 연속적이잖아요. 아무 값이나 뭐 1과 2 사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속적인 값이 에너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분이 연속적인 에너지로 아무리 더해봐도 안 나오는 거죠. 그 결과가. 그랬는데 중간에 그냥 갑작스럽게 그럼 한번 사실은 이분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역추적을 해갔다고 그래요. 그래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에너지가 연속적이지가 않고 띄엄띄엄 끊어져 있으면 어떤 값의 정수배로 끊어져 있으면은 그때까지 풀리지 않던 공식이 딱 나오는 거예요.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. 그래서 그분이 이 결과를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굉장히 미안하게 발표를 했대요.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가정하면 풀 수 있다. 그래서 이분도 이거를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는 발표를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기정사실화되죠. 나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. 그러니까 플랑크는 자기가 제안한 것이 자기는 믿지 않은 거였는데 남들이 자꾸 믿으라고 해가지고 점점 유명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꼭 절대로 믿지 못할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? 근데 이제 절대로 그 당시 고전 역학이라든가 고전 전자기학만 놓고 보자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사실 어떤 이론이
어떤 이론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어떤 이론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 맞고 여기까지 다 맞았는데 딱 하나가 틀리면 아, 이 이론은 틀렸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이론이 딱 옳다라고 말하려면 이것도 맞고 뭐 평생 아니면 우주가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나타나는 모든 사실들을 맞춰야 이 이론이 딱 맞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렵죠. 네.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론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알고 있는 자연 현상들을 제대로 기술하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거기에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서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, 아니면 이 이론의 근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느냐. 그러니까 이 이론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여전히 그 이론 체계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고요. 만일 그것의 어떤 기본이 되는 가정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든가 굉장히 큰 획을 바꾸는 그러한 그 관점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이제는 다른 이론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고전 물리하고 현대 물리를 가름하는 그 1900년대 그 상황에서는 그전 걸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. 그게 바로 고전 물리하고 현대 물리를 가름짓는 그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들어요. 놀랍게도 이제 그렇게 현대 물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분야가 확장됐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들이 그냥 아니었거나 거짓말이거나 이건 아니었죠. 그렇죠. 사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 새로운 이론은 전혀 다른 현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설명할 수 있었던 모든 현상도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더 이제 넓어진 거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20세기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?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물리학이 발달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알았다 이제 현대 물리까지도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이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이라고 하면 표준 이론, 표준 모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. 2013년에 힉스가 발견되면서 정말로 표준 이론을 완성할 수 있는 입자가 발견됐고, 아, 정말 표준 이론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표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여전히 있긴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뉴트리노 질량만 해도 뉴트리노가 표준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19세기 말에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하자면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서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더 큰 게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정말 사소한 일일 것으로 생각합니까? 아니면 다른 큰 뭐가 있는 조그만 증거라고 생각합니까? 저는 후자 쪽에 의견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4가지 힘이 모든 자연현상을 기술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왜 4가지야 뭐 정말 단순하고 멋진 하나의 이론이 있을 수도 있잖아라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그런 어떤 그 미적인 그런 거를 아름답다고 생각을 20세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네.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거시 세계는 알았지만 우리가 설명해야지 되는 미 세계가 남아 있었잖아요.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. 몰랐었잖아요. 네, 몰랐던 거 알고 보니까 그게 네, 있었잖아요. 네. 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. 그냥 알고 보니까 그 알아야 할 영역이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할 때 그렇게 알아야 할 영역이 또 어딘가 좀 남아있을 게 있을 것 같습니까? 글쎄 저는 있을 것 같다 없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죠. 실제로 지금 이제 끈이론이라는 학문에서는 새로운 어떤 차원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현존하는 이론은 설명 못하고 그 끈이론으로서만이 설명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또다시 이제 우리는 그런 미래 물리학이 될까요? 뭐 그런 것들이 태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
이런 미시세계가 있지, 새로운 뭔가가 있을 거야. 1900년대 이전 사람들이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이 그렇죠. 안 들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알고 나면 이제 거기 있었는데. 그렇죠.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? 정신세계. 정신세계도 이제 알파고가 아니라 정신세계가 우리 물리학이 다룰 수 있는 그 다음 세계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? 그럴 수 있는데요.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신세계도 다뤄보면 정말 좀 다뤄볼만 하겠는데, 제가 뭐 정신학은 잘 모르지만, 보통 물리학적인 어떤 실험을 할 때라든가 사실 검증할 때 통제 변수가 몇 개 되고 뭐 변수가 제한되어 있는데, 정신세계를 기술하려면 그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왜 그 네. 변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? 변수가요?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. 아니 그냥 굉장히 곤란하게 질문을 하신 것 그런 같은데. 캔디데이시 하나 있지 않을까 네.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. 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중간에 가면 우리 이제 중간에 현대물리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현대물리를 배우게 되고,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, 우리가 자연을 거의 다 이제 다 정복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텐데, 사실은 지금 최첨단 물리학을 하시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우리 자연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하는 평가를 내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?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정말 그 플랑크가 19세기 말에 플랑크가 물리학은 다 했다고 생각한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? 1900년 그 당시 분들보다는 저희는 겸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미 한번 겪은 역사에서 배운 교훈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실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. 굉장히 먼 우주까지도 보고 있고, 이래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사실에 대해선 사람들이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사람들만큼 저희들이 자부심과 어떻게 보면 오만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. 그런 거에서 젖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이제 한 주 쉬는 동안 우리 이 묵후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한번 그 재미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